그 자료나 책자들이 제가 집에 있는 그 백과사전 그거보다도 더 두꺼운 거예요. 내가 최고야 라는 기분이 튼실한 운명의 날이 왔다 해서 도대체 운명의 날이 뭔가 궁금해요. 가서 읽어보실 거 아니에요? 아, 네. 봉식이와 연숙이와 선아의 인생 책방. 하트뿅뿅 하시네요. 예, 어느덧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이루시고 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 첫 봉식이와 연숙이의 인생 책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당진시의회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신 전선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작년에 그러니까 당진시 의원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디셨네요. 의회에. 네. 뭐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뭐 낯설기도 하고 또 뭐 흥미롭기도 하고 보람된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텐데요. 보람된 일이 있다면 뭐 어떤 점이 있나요? 보람된 일이 있다면 제일 처음에 제가 민원을 해결했던 일이 제일 좀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에서 한여름에 운동을 하시는데 가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운동을 여름에, 못 네. 하시고 그냥 주변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 시설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여지까지 너무나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원들이 곳곳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네. 새삼 또 알았고 네. 또 그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당황스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당황스러우셨어요? 네. 초선 의원으로서? 아니, 처음에 뭐 누구나 어느 분이든 다 시작이라는 게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다 그럴 텐데 저 또한 가서 뭐 힘들다기보단 네. 이게 모르니까 어려운 게 그게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네. 뭐 예산결산도 하고 하는데 그 자료나 책자들이 네. 제가 집에 있는 그 백과사전 그거보다도 더 두꺼운 거예요. 이렇게 그거 보고, 두꺼워요? 네, 네? 너무 두꺼우니까 어. 그거 보고 그냥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럽겠네요. 네. 네. 뭐 잘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올해도 좀 아주 좋은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의정 활동 중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오늘 책 제목이 구글은 스카이를 모른다라는 제목의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게 됐는데요. 우리가 흔히 우리 대한민국의 명문대학의 상징하면 스카이 하는데 누구나 동경하는 그 스카이라는 이런 말을 완전히 부정하는 듯한 또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 도발적인 제목인데요. 네. 나는 구글은 스카이를 모른다. 어떤 이유에서 이 책을 소개하시게 됐는지요? 일단 좀 책 좀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이 참 표지가 아주 노란색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색감도 네. 색이 이뻐요. 네. 제가 이 구글은 스카이를 모른다라는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카이가 우리 최고의 대학들이라는 거는 짐작하시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늘 이 대학이라는 곳은 늘 높은 벽이었고 또 거기에 스카이를 나와야지만 사회의 리더가 그렇죠. 될 수 있다라는 강박 아닌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라면 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 이준영 씨를 보면요. 세계 최고의 그 회사 대한민국 1호의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게 돼요. 구글 엔지니어. 네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이제 꿈과 뭐 희망, 뭐 도전, 좀 다분히 고리타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본인의 경험이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방식을 채택한 것이 주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던진 메시지가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스카이를 넘어서
은하수 세계로 들어서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의 내리를 가장 은하수 세계요? 네, 와, 멋지게 엄청 되실 넓은데요? 네.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스카이가 꼭 뭐 서울대 연고대를 말하는 게 말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우물한 개구리가 이렇게 쳐다보는 하늘을 아. 넘어서라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학생들도 좋아하겠지만 제 생각엔 학부모들이 먼저 사서 막 볼 것 같아요. 네. 또 특히나 봉식님 같은 경우에는 네. 또 교감 선생님으로 계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특히나 이 책이 와 닿으셨을 것 아, 같다는 전에 생각이 참 어디 뭐 학교부 운영위원장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두 분 잘하는 사이 아니세요? 학교에서 활동 많이 하셨죠. 네. 교육계에서도 많이 이제 학부모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죠. 어디- 우리 어디- 꼭 고등학교뿐이 아니고 교육청 일도 많이 하시고. 아, 그러셨어요?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활동 하셨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 아이 때 네. 제가 5년간 학부모 대표를 했었고 아. 이제 교육에 관한 활동들을 조금 했습니다. 아. 또 그런 가운데 우리 봉식님, 우리 봉식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네, 만나 뵙고 또 교감 선생님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또 지도해 주시고 아이들 생각하시는 게 깊어요. 그래서 저도 좀 봉식님을 배워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아주 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셨네요. 옆에서 칭찬 들으니까 쑥스럽네요. 사실 그러지도 못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훌륭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구글 엔지니어 1호가 됐다 그러는데 더 네.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요. 조금만 더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 네. 이 저자 이준영 씨는 제가 좀 구글링까지 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출생 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출신은 경상남도 김해 출신이시고요. 초등학교 때 마산으로 전학을 가셨어요. 네. 그리고 초중고를 거기서 나오셨고 부산대학교에서 전산학을 전공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기본에 충실하시고 성실한 성격으로 다분히 성공하기에 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계셨던 분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직장은 야후 본사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구글이라는 그 미래가 불투명한 신생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인드, 창업자의 마인드가 좋아서 거기를 전직을 하셨고 그래서 꿈의 구글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구글을 옮겨갈 때 그의 표현을 보면요. 월악산에 오를 때 그게 갈림길에서 본 이정표가 생각났다. 순탄한 길과 험준한 길. 산은 언제나 두 가지 길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는 험한 길을. 이준영 씨는 험한 길을 선택했는데 꿈을 이룬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또 한국에서 야노자의 부대표 겸 또 수석 엔지니어로 그럼 좀 구글을 일하고 퇴사해서 계신다고. 이쪽으로 예, 가보죠?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또 해요. 새로운 도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은 야후 본사가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였고 구글은 사실 뭐 거기 하청업자로서 거의 뭐 안 알려진 예, 존재였었죠. 맞습니다. 네. 그 보장이 된 회사를 버리고 구글로 갔더니 결국은 네. 그게 바로 대박을 터뜨렸네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참 보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게 어렵지만 거기엔 또 남보다 훨씬 값진 또 성공의 길이 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이 책 뭐 구글은 스카이를 모른다. 이 책은 이제 배경이 되는 이제 구글 실리콘밸리라는 이런 이제 도시. 아마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제 동경하는 그런 직장이고 도시일 텐데 그 구글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직장과 색다른 어떤 기업의 어떤 분위기, 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근무하는 경우도 뭐 특별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좀 중요한 것들로 이렇게 골라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온 내용들이죠. 네네. 네.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뭐 다들 뭐 구글이라는 그 회사의 명성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저 또한 여기서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근무 환경들이 네. 있어요. 첫째로 내가 앉은 곳이 사무실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준영 씨가 이야기하는 그 구글은 노트북 하나 가지고 다니다가 곳곳에 이제 뭐 테이블이 있으면 거기에 앉아요. 그러면 사무실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트워크나 근무 환경이 이렇게 자유롭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자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네. 자기가 앉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사무실인 거예요. 그렇죠. 또 그리고 둘째로 보면은 직급명이 없어요. 여긴 다 그냥 직급이 엔지니어예요. 또 기억나는 거는 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네. 커피나 이제 먹거리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카페테리아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존재해서 우리 앉아 있는 자리에서 가장 먼 곳이 45m밖에 안 된대요. 또 마지막 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이 책에서 말하는 구글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효율이에요. 구글은 그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바로 그 입구에서 발레 파킹 요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직원들이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일이 뭐 주차장도 오히려 더 남고 직원들의 만족도 높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도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제 구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구글은 스카이를 모른다는 제목 자체가 이렇게 딱 보면은 구글이 신입사원을 뽑거나 또는 직원들 평가를 할 때 어떤 뭐 학벌, 스펙, 뭐 프로필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본다는 그런 뜻으로 네.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구글은 도대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으며 어떤 자질을 중시하는지 이 책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신입사원 그러니까 뽑을 때 중시하는 게 그 내용 중에 하나 그 에피소드를 제가 소개한다면 예전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를 수석으로 또 졸업을 하고 석사를 마치고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가 구글에 와서 면접을 보러 온 적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구글은 또 면접을 볼 때 네. 엔지니어들이 엔지니어를 뽑아요. 아, 위에 상사가 뽑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엔지니어가. 근데 그 면접을 보러 온 그 친구가 매우 똑똑했고 똑똑하겠죠. 네, 그렇겠죠. 이제 구술 면접을 보는데 거기서 내내 말하고 행동이 내가 최고야라는 그 잘난 척하는 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네. 그런 겸손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 그는 어떻게 됐겠어요? 구글에 들어오지도 못했겠죠. 와,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휘황찬란한 프로필이 있는데도요. 네. 아. 그래서 거기에 라즐로벅 구글 채용팀 그 부사장이 네, 네. 구글에 채용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기준을 소개했고 네.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이었다라고 네. 해요. 네. 독자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시면 구글이란 기업의 그 문화를 소상히 알 수 있고 네. 또 그런 회사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이 책에 네.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독자분들 직접 읽으시면 좋은데 아. 이 자리에서 네. 이렇게 한 구절씩 소개해 주는 것도 그렇죠. 참 네,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는데 이 사람이 47쪽이에요. 네. 나는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구글이라는 회사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한다. 알려진 대로 구글은 매주 금요일마다 전 직원이 모이는 TGIF라는 행사가 있다. 두 창립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일주일 동안 구글 안팎에서 벌어진 일들을 설명하는데 나는 이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이들은 구글의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꺼내지 않는다. 보통 우리나라 저는 뭐 직접 안 봤지만 드라마 보면 뭐 실적, 매출, 그쵸. 영업 전략 막 네. 그런 것들 성과. 설명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걸 안 한대요. 뭘 하느냐 하면은 이번 한 주 동안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 구글이 어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는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구글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등에 이야기한다. 기업으로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경쟁사들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구글에서 사용자가 가장 중요하듯이 이들 두 창업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구글 비즈니스가 아니라 구글러들의 행복과 문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있다. 나는 행복하게 일해야 행복한 제품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매주 들으면서 나 스스로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전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그래요? 똑같은- 이렇게 통하는 게 있네요. 네네네. 맞아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그 회사도 잘 되고 또 남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그러게요. 회사죠. 여기 네. 내용 보면 막 네, 네. 사회 봉헌을 했다라는 네, 네. 금요일마다 그런 등을 얘기하는 게 네. 이거 우리나라 기업 좀 오너들이 이 책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맞아요. 그렇죠? 네. 여기 188페이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추구하는 피겨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2007년 2월 도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김연아 선수가 3위한 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만의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남들과 경쟁보다는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개척해야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요. 네. 네, 저는 김연아 선수가 참 굉장히 주옥 같은 말을 많이 했네요. 사실 나는 뭐 이 사람이 이제 강조하는 게 스카이와 같은 그런 학벌은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반 독자들은 생각하기에 뭐 그럼 공부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계속 강조하는 게 공부예요, 이제. 그렇죠. 예, 공부인데 공부해서 재미를 느껴야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고 늘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 그러면서 저는 그럼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 공부에 눈이 뜨게 됐는가, 재미를 붙이게 됐는가, 저는 그 대목을 좀 네, 아, 네. 중요한 거죠. 예, 예. 4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중학교 학생 때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성장 과정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거든요. 네, 네. 나는 딱히 할 일이 없었고 책이라고는 교과서, 참고서 한두 권이 전부였다. 너무 심심해서 교과서를 읽기 시작했다. 공부도 잘 못하던 학생이었어요. 잘했던 학생이 아니었어요. 수학 문제도 풀었다. 이건 시간 때우기에 참 좋은 방법이었을 뿐이다. 작은 자취방에서 수학 참고서 하나 달랑 펴놓고 문제를 풀다가 답안지 보고 틀리면 다시 풀고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나날이 이어졌다. 마르고 닳도록 교과서 참고서를 보고 또 봤다. 그러다가 운명의 날이 왔다. 이렇게 공부한 자기 스스로 공부한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나의 경험으로 말하고 싶다. 학생 신분이라면 특히 이제 요즘 학생들한테 한 번쯤은 공부를 잘해볼 필요가 있다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큰 성취감이 있더라고. 그리고 공부만큼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세상에 없더라고 말이다. 자취방에서 책상 대신 밥상을 펴놓고 앉아 마르고 닳도록 공부하던 중학생 준영이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구글러의 한 사람으로 바꿔가게 된 것이니까. 솔직히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뭐 과외 다니고 뭐 학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데 그 학생들 중에 많은 수는 자기 스스로는 참고서 한 권도 공부 못하는 아이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자기 스스로 안 하죠.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참고서를 독파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내가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참고서 한 번 봤다든가 한 번이 아니고 막 두세 번 막 너덜너덜하게 봤다. 그 사람 분명히 공부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사람도 그런 경험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가 뭔지 찾아서 늘 공부하잖아요, 이 사람. 아니 근데 아까 그 읽어주신 것 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다 해서 도대체 운명의 날에 뭔가 궁금했는데 그거는 떼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궁금해요. 읽어보실 거 아니에요. 아, 네네. 아, 운명의 날이 거기 뭘까? 빼놨어요. 그건 일부러 뭐 빼신 읽어봐요. 거예요? 네, 네. 읽어봐야 꼭 진짜 읽어봐야지만 읽으시라고. 알수 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깊은 뜻이 있었나요? 있었네. 아, 다 제가 읽으면 재미있어요. 스포일러가 될 뻔했네요.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행복이에요. 근데 거기에 행복의 의미를 한 문장에 이제 좀 넣어둔 게 있어요. 네. 35페이지. 이미 다 갖춘 잘난 애들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들끼리 경쟁하며 살라고 놔두자. 대신 여유로운 환경은 아니지만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행복을 느꼈던 인혁, 동희, 창현, 원구, 성철 이 친구들이 그 말한 후배들이에요. 네, 네. 고작 스카이가 아닌 은하계로 점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거기 45페이지를 살짝 한번 보면요. 저자의 이 행복을 표현한 이제 글이 있어요. 네. 나는 감히 말한다. 그때의 촌뜨기 준영이가 훨씬 능력자라고 말이다. 그때의 나는 천지사방에 온통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뿐이라고 느끼며 경쟁심은커녕 무엇이든 배울 자세가 되어 있었고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다. 네. 라고 네. 그렇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배울 자세가 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나이 들었다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다 안다 막 이렇게 기 막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죽을 때까지 배울 자세가 되는 네. 사람, 열린 기 있는 사람이 성장하고 정말 나이를 잘 먹는 것 같아요. 또 세계 무대에서 자신이 꿈을 펼치고 싶어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꿈나무들에게 이 책은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이것만큼은 꼭 실천하고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꼭 이것만은 기억하고 이것만은 실천해달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뭐를 뽑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 청년들에게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저도 또 아이가 벌써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더 깊게 이렇게 다가오는 내용인데 네. 그걸 소개시켜 드리자면 네. 저 여기도 좀 적어왔는데 네. 현재 하는 일과 전공 학문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공부하고 부지런히 정보를 찾아야 한다. 이미 하고 있는 공부와 일이 있는데 그 외의 공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는 없으며 모든 분야가 다양함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보고 배운다면 그 자신의 일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노력하라 이거네요. 그렇죠? 노력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네. 네. 참 많은 거를 말해주면서도 참 이거 보니까 참 세상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책 보면 왠지 우리의 명문 좀 출세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기대하고 있는데 역시 결국은 기본에 충실하라. 네. 그렇죠? 노력하라. 뭐 그런 얘기죠. 겸손하라. 서점에 가면 이제 요즘에 뭐 자기 개발서니 뭐 너무 공부하는 많죠. 거 너무 많아요. 많은데 저는 뭐 그 중에 하나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오, 네. 꼭 뭐 자기 개발서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많은 암시를 얻을 수 있고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선호 의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생 책방에 오시니까 어때요? 벌써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더 할까요? 아쉬운데요? 더 하죠. 네. 너무 즐거웠고요.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제가 자격이 좀 미달이지 않나 해서 무슨 말씀을? 네.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또 너무 겸손한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 임원 생활도 하고 교육 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뛰는 이 현실을 보면서 과거 제가 공부했던 시절하고 별 다를 게 없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또 여기 우리 오늘 교감 선생님이셨던 봉식님도 뵙고 연숙님도 뵈서 너무 이렇게 반가웠고요. 또 특히나 봉식님 때문에 또 이 책을 더 들고 나왔습니다. 또 네. 공감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들고 나왔고 아니,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시네요. 역시나.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지금 의원 중에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총무위원회에 들어있긴 한데요. 제가 네.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저소득층의 청소년들 네, 그리고 역시. 네. 네. 또 요즘에는 또 특히나 문화재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가져지더라고요. 네. 네, 올해도 우리 전선호 의원님 맹활약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책을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스티브 잡스, 지금은 고인이 됐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유명한 연설을 한 것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중에 한 문장이 다른 사람의 삶을 쫓아 따라가지 말고 너 자신만의 삶을 살아라. 아주 바보같이 우직하게 그것을 쫓아가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그거 같아요. 그렇죠? 아까 김연아 선수가 이해했듯이 모든 사람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어떤 기준과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성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도 우리 인생책방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각자만의 인생을
기준과 목표 세우시고 그거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책방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와.